결제, 화성탐사, 전기자동차, 머리에 칩 이식 등 상상했던 모든 것들을 현실로 만들고 있는 남자 일론 머스크. 아이언맨의 모티브가 되었던 이 천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프리토리아에서 부친 에론 머스크와 모델 겸 영양사인 모친 메이 머스크 사이에서 이남 일녀중 장남으로 태어납니다. 지금의 화려한 모습과는 다르게 우울한 유년 시절을 보냈는데 어릴 때부터 친구와 사귀지도 않고 선생님으로부터 지능이 뒤떨어진다는 말도 듣게 되죠. 혼자 있고 싶지 않다는 말을 되뇌이던 일론 머스크였지만 학교에 입학해서도 도통 친구와 사귈 줄을 모릅니다. 왕따를 당하기도 일쑤여서 집단 린치도 당하고 정신을 잃을 때까지 폭행을 당하기도 합니다. 공감 능력이 제로에다가 몽상가적 기질이 어렸을 때부터 있고 몸도 허약하니 딱 괴롭힘의 대상이 된 거죠. 어쩌면 천재들의 숙명일까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가정에 있었습니다. 에론 머스크와 메이 머스크는 사이가 좋지 않아 이혼을 하게 되고 일론 머스크는 엄마와 살다가 아빠를 따라가게 되는데 이게 그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고 마는 것 같습니다. 에론 머스크는 정서적인 학대를 지속적으로 하였는데 실제로 일론 머스크는 지금도 에론 머스크를 인터뷰에서 악마라고 말할 정도로 트라우마를 겪고 있으며 사이가 지금도 좋지 않죠. 아이들과 어울리지도 못하는 왕따에다가 부모님의 정서적 학대까지 딱 금쪽 같은 내 새끼에 나오는 주제네요. 이런 상황에 일론 머스크는 유일한 탈출구인 독서에 더욱 몰입하게 되며 게임광인 일론 머스크가 12살에 블래스타라는 슈팅 게임을 동생과 만들고 잡지사에 판매할 정도로 프로그래밍을 하는 모습은 일론 머스크의 천재성을 보여주는 순간입니다. 유년 시절을 보면 불쌍하지만 지금의 행보를 보면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의 프로그래밍 실력은 그를 백만장자로 만들어줍니다. 페이팔 이전에 집투라는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는데요. 중소기업들이 인터넷에 홍보할 수 있도록 마케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보면 그냥 네이버 지도에다가 검색만 하면 위치랑 정보를 알려주는 기초적인 기능이지만 이제 인터넷이 발달하고 있는 시점이라서 이 프로그램은 컴퓨터에 3억 700만 달러로 매각하고 27살의 나이에 2200만 달러라는 거액을 손에 줍니다. 젊은 나이에 100만 장자가 된 거죠. 이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일론 머스크는 밤낮으로 소스 코드를 미친듯이 짜대는데 이게 그의 업무 스타일을 보여줍니다. 나중에 나오는 모든 사업에 그렇겠지만 모든 업무를 오버페이스로 처리합니다. 촉박한 마감 기한을 정하고 동료들을 몰아붙이는 게 머스크의 경영 방식 중 하나죠. 어쨌든 집투를 매각하고 인터넷 은행이라는 아이디어를 실현시키기 위해 엑스닷컴을 창업합니다. 이때부터 일론 머스크의 엑스에 대한 사랑이 시작돼요. 이 엑스닷컴은 은행 영업 허가를 취득한 뒤 이메일로 돈을 송금할 수가 있죠. 지금의 핀테크라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경쟁 관계에 있던 피터 틸이 창업자로 있는 컴피니티라는 회사 전략적으로 합병하게 되는데 이게 그 유명한 페이팔이 됩니다. 여기서 회사명에 대한 비하인드는 여기서도 일론 머스크는 페이팔의 이름을 엑스닷컴으로 유지시키려고 하거나 엑스페이팔이라는 이름으로도 바꾸려고 시도했었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여 결국 페이팔이라는 이름이 됩니다. 처음에는 승승장구하듯이 보였죠. 이 페이팔은 가입자 수가 100만이었지만 적자가 많았고 보안이 취약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개발 방식을 두고 갈등이 있었는데 맥스 내부 지능의 솔라리스, 리눅스 등 유닉스 계열 오픈소스 지지자들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NT 개발 방식을 지지하는 일론 머스크의 갈등이 점점 심화됩니다. 그 결과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일론 머스크가 호주로 휴가를 간 사이에 동료들이 해임안을 올려 결국 고문직으로 쫓겨나게 되는데 유년 시절 같이 왕따를 당한 느낌은 어땠을까요? 심지어 이렇게 본인이 회사를 만들고도 쫓겨나는 것이 G2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때 반란을 일으켰던 리드 호프먼, 피터 틸, 데이비드 섹스와는 아직까지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칠듯이 화가 날 법도 한데 말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경험들이 일론 머스크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기업 경영 방식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머스크의 다른 기업에 비해 스페이스X는 일론 머스크의 진정한 열정이 제대로 들어간 기업입니다. 모든 재산을 때려받기도 하고 실패도 엄청 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로켓을 만들어냈기 때문이죠. 미국과 소련의 우주 경쟁으로 인해 한때 불붙었던 우주 경쟁이 사그라들 때쯤 일론 머스크의 우주에 대한 열정이 사람들의 관심을 우주로 돌리고 있습니다. 특히 일론 머스크는 화성에 집착하는데요. 그 이후의 첫 번째는 우주 기술 개발이 달에서 멈춰있다는 것에 두려움을 느꼈고 두 번째는 인류 문명과 의식을 보존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모험가 정신을 개척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페이팔에 매각한 1.8억 달러 중 1억 달러를 스페이스X에 투자하고 여러 로켓 공학자들을 모아서 우주에 쏘아 올릴 로켓을 제작합니다. 그리고 로켓 회사에 취직한 것도 모자라 집 차고에서 로켓을 만들어버린 로켓 덕후 톰 뮬러는 일론 머스크를 만나 최고의 엔진인 멀린 엔진을 개발합니다. 그리고 모든 직원들을 말도 안 되는 마감 기한을 정해 미친듯이 일하도록 하는 특유의 경영으로 로켓을 제작하게 되죠. 특히 로켓을 제작할 때 머스크는 기존의 관행을 방식을 무시하는 방법으로 직접 제작에 세세히 참여한 비용을 절감하게 합니다. 비용을 줄이는 것은 돈보다는 화성에 가기 위한 효율성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드디어 스타워즈의 우주선의 이름을 딴 펠컨 1호가 완성이 됩니다. 하지만 콰즈에서 발사된 펠컨 1호는 연료 누출로 인해 보기 좋게 실패하죠. 그리고 펠컨 2호, 3호도 잇따라 실패하는데 아무리 돈이 많으면 일론 머스크라도 로켓을 무한정으로 발사할 수는 없겠죠. 실제로 3호까지 실패했을 때는 거의 파산 지경까지 갈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머스크는 리스크를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밀어붙입니다. 계속
세 번째 발사 직후 6주 안에 쿼즈에서 새 로켓을 보내야 한다는 미친 듯한 데드라인을 설정하여 모든 인력을 풀가동시키면서 파산지경이었지만 페이팔 쿠데타 중 한 명이었던 피터 틸도 자금을 내서 생명줄을 연장하는 등 모든 자원을 연끌하여 펠컨 4호를 제작합니다. 이게 망하면 테슬라까지 망할 정도로 진짜 치명타인데요. 엄청난 리스크를 감수하고 이 로켓은 천만다행히도 당당히 궤도에 올리게 됩니다. 이 성공이 스페이스X 기업에게도 날개를 달아주게 되는데 나사의 투자금도 점점 늘어나고 나중에는 로켓을 재활용하는 기술까지 개발하는 등 우주 산업 개발에 한 획을 긋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일론 머스크는 다른 분야보다 테슬라의 CEO로 유명합니다. 사람들을 우주로 보내는 로켓보다는 꿈과 희망을 담은 테슬라 주식이 로켓처럼 솟아버렸거든요. 우선 일론 머스크는 초창기 테슬라의 발명가보다는 투자가였습니다. 전기 자동차에 관심이 많았던 일론 머스크는 스트라우벨의 리튬이온 배터리의 가능성을 알아보고 배터리 발전을 위해 AC 프로펄전에 투자를 하게 되죠. 테슬라라는 기업이 탄생하게 되어 에버헤드가 CEO로 머스크는 이사회의 의장이자 주요 투자자였습니다. 하지만 이 에버하드란 인물과 머스크는 갈등을 빚게 되는데 서로 테슬라가 자신의 기업이라고 주장하게 된 거죠. 에버하드는 테슬라가 자신의 아이디어와 동료를 영입하고 투자자를 직접 찾아서 나선 것과 에버하드와 스트로벨을 연결해주고 자금을 대준 머스크가 서로 주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누가 창업자라고 생각하시나요? 어쨌든 CEO 자리에서 여러 번 쫓겨남은 경험이 있던 머스크는 에버하드를 해임하고 본인이 직접 CEO의 지위를 획득합니다. 그리하여 2008년에는 스트로벨이 설계한 동력계로 테슬라 로드스터를 개발해요. 이 과정에서도 직원들을 빡세게 돌리며 열심히 일하지 않은 직원이나 임원들은 일말의 감정도 없이 바로 해고해버립니다. 어렸을 때부터 사회적 공감 능력이 결여된 그의 성격이 단점이자 장점으로 감정은 배제한 채 업무의 효율성을 극도로 올리는 것 같습니다. 불필요한 것은 모두 삭제해버리고 단순화시키는 방법은 테슬라의 디자인에도 적용이 됩니다. 점점 세련되고 심심할 정도로 단순한 디자인은 스티브 잡스의 애플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스티브 잡스의 사과 로고나 아이폰도 심플하죠. 이 디자인은 폭스바겐과 GM, 마스다 기업에도 참여했던 프란츠 본 홀츠하우젠의 작품인데 테슬라 S부터 지금까지 테슬라 자동차 디자인을 담당합니다. 더 나아가 자율주행까지 가능하게 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여 모든 자동차 업계를 긴장시키게 하죠. 자율주행이 가능한 획기적인 차량은 자동차 업계의 게임 체인저가 됩니다. 한때 도요타나 폭스바겐 주요 9개 자동차 업계의 시총을 모두 합쳐도 꿈과 희망을 담은 테슬라의 시가총액에도 못 미칠 만큼 엄청난 성장을 거두고 일론 머스크는 전세계 부자 1위를 달성합니다. 이 천재는 돈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이 어렸을 때 꿈꿨던 일들을 현실로 만들어내고 있죠. 인간의 종을 보존하기 위해 화성 이주라는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세우고 전기자동차, 태양의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한 솔라시티를 운영하는 것을 보면 지구의 종말을 걱정하는 인간이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책을 보면서 인간이 아니고 외계인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리스크가 없으면 불안할 정도의 지독한 워커홀릭이며 몇 개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게다가 하나하나의 사업도 매우 신경 써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화려한 연애까지.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오픈 AI. 인간의 뇌에 칩을 꽂는 뉴럴 링크도 모두 머스크와 관련이 있습니다. 진정한 트렌드 세터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그렇지만 메타의 CEO 주커버가 맞짱을 뜬다기도 하고 밈 코인인 도지코인을 테슬라 결제에 적용하겠다고도 하다가 자신의 아들을 X12라는 이름을 짓는 기행도 보이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외계인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지만 저 X를 보면 자신의 애정을 담아서 지은 이름입니다. 가끔씩 본인도 까먹긴 하지만 자신의 꿈을 사람들에게 설득하고 실현시켜 사회성이 없는 머스크를 따르는 사람이 많은 것을 보면 매력적인 괴짜 천재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사실 머스크의 사업 한 가지만으로도 영상에 담기가 어려운데 머스크의 일생을 담아내자니 여간 힘겨운 게 아니네요. 심지어 머스크의 러브스토리는 담아내지도 않았습니다. 사업만큼이나 자손 번창도 어마어마합니다. 이번에 나온 일론 머스크의 전기는 흉기로 쓸 수 있을 만큼 엄청나게 두껍지만 그만큼 일론 머스크에 대한 삶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읽다 보면 머스크의 기행이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며 정말 대단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일론 머스크의 다음 행보가 기대되게 하는 책이었습니다. 그럼 이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